중고차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는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게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네. 법적으로 매도인감이 없어도 기준이 들어가다고요? 없어도 되는 제가 항목을 뽑아놨는데 지금 찾지도 못하겠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보세요? 네. 이거 통화 되는 거죠? 예예. 제가 유튜버 보고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게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네. 사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앵카에다가 차를 이제 내놨어요. 9월 12일 날 연락이 왔어요. 차 좀 보겠다고요. 와서 보라고 하고 보고 갔거든요. 그날 저녁인가 14일 날인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네. 차를 구매를 할 건데, 근데 이 양반이 신한 마이카 대출을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등록증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등록증을 안 줬어요. 안 주고 그냥 핸드폰 사진을 찍어갖고 사진을 전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전을 쳐버렸어요. 이전이 돌아왔다고요? 예. 매도인감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갔어요? 지금 유튜버님 같은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게 예.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되는 걸로. 법적으로 매도인감이 없어도 이전이 네. 돌아갔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저희가- 돼요.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러 갔어요. 예. 근데 등록증은 받고 차는 받았어요. 차대금까지 입금을 하고. 근데 매도인이 없으면 강제 이전을 못 꺾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전을 저희가 그냥 강제로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유튜버님이 알고 계신 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알아보는 바에 의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사진을 전송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진 전송받은 놈은 그걸 갖고 이제 해당 구청에 갖고 이제 이전을 치는데 네네네. 이제 제가 따졌죠. 그 해당 구청 직원한테 야 너네들 서류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네. 이게 이전이 되냐 그랬더니 네. 걔네들 하는 말이 자동차 종사원증 있잖아요. 네. 종사원증만 갖고 있으면 그게 된대. 근데 그래갖고 나도 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유튜버님이 저한테 막 대물어보듯이 네네. 저도 대물었거든요. 그게 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막 그렇게 진짜 따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저희 또 이제 친형님이 변호사 사무장이에요. 그래갖고 네네네. 이 사실을 알렸죠. 그래갖고 네. 이 관계 법령을 찾아보니까는 그게 진짜 돼요. 된다고요? 네, 돼요. 이전이 돌아간 이전이 구청이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돌아간 구청은 시청이요? 되게 신기하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가는 등록증만 있으면 이전이 된다 그러면은 사건 사고가 원 없이 많을 텐데. 그 해당 구청에다 이제 다 전화해가지고 다 알아봤더니 그런 편법이 아니고 합법인 거예요. 합법인데 네. 얘네들도 법의 허술한 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민원이 요즘에 들어가서 자주 발생이 한대요. 이건 난 일단- 처음 들어봤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면은 북한 마음 먹고서 네. 둘이서 짜고서 예. 한 놈은 저기 등록사업소 가갖고 대행해준 업체에 가갖고 대행해주고 사진 다 찍어놓고 한 놈은 종사원증만 갖고 있으면은 네. 이거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제 말이. 걔네들 말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갖고 이제 저희 이제 형님이 이제 사무장이다 보니까 말 엄연히 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말 막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지네들이 행정상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뭐 지네들 말로는 여러 번 건의를 했었대는데 그게 뭐 관찰이 안 된 거죠 여태까지. 말이 되나? 그리고 맞다. 이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맨 처음에 이게 등록증의 주소지가 네. 예전에 살던 지역에서 등록증상에 지금 사는 지역으로 이전이 이게 안 찍혀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보냈더니 이놈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등록증상에 주소지가 틀리다고.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서 내가 또 등본까지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치하니까 그건 이전이 된 것 같고. 이거는 납득이 안 가네. 그러니까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지금 형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형사님도 아니 그게 어떻게 돼요? 왜 나한테 전혀 반문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갖고 예. 저도 막 알아보고 막 했는데 결국은 돼요.
좀 마련하라고 자기네는 잘못 없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 새끼가 차를 사러 와가지고 지운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서 그 화단 돌면서 다시방 열어가지고 등록증 사진 찍고 왔고 도찰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2명이 이전이 됐어요. 이게 어디 시청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또 된다는 데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거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긴 되는데 걔네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에서는 해줬어요. 시청이요? 자동차 등록사 없어. 웃긴 게 뭐냐면요. 피해자가 이렇게 해서 계속 발생이 됐잖아요. 사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피해자 명단분 갖고 있는 게 저 포함 5명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연결이 안 돼갖고 뭐 연락이 안 되는 거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갖고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피해자들이. 9월 25일날 진짜로 민원이 넣었어요. 담당 주무관이랑 막 진짜 막 욕은 안 하고 막 진짜 막 고함 질러가면서 막 싸웠대요. 9월 25일날 그렇게 싸우고 나서 9월 26일날 사기꾼들이 또 서류를 들고 왔대요. 근데 그걸 또 해준 거예요. 싸우고 나서 또 해줬다고요 이전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해주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 새끼들이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민원을 낸대요. 그래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이게 지금 같은 민원이라 그래도 사기꾼 피해자가 민원 낸 거하고 사기꾼이 민원 낸 거하고 그게 차원적으로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해주냐? 거기에 대해서는 안만 안 하고 그냥 다 아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또. 우리 사기 이전에 당하신 분들이 있냐? 당한 분 있어요. 예전서부터 이런 게 간간히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월요일에 가갖고 금요일까지 내가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자기네는 잘못 없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차량 등록 관련 사람이랑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피해자 그 5분이 다 청주 분들이세요? 아니죠. 다 다르죠. 저는 인천, 수원, 오산, 남양주 그래요. 왜 했냐? 자동차 그 상사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지금 그 해준 데가 산 사람인데 근데 그 소재지가 청주에 있는 거예요. 걔네 사무실 자체가요? 청주에 있으니까는 그 관할 지역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 소재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준 건데 걔네가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등록사에서 말랑말랑하니까 거기를 선택해갖고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 상사도 지금 청주에 있다고요? 거기 찾아가 봐야 되겠네. 거기 지금 정지를 먹은 상태고요. 정지를 왜 먹었냐면은 이건을 해서 정지를 먹은 게 아니고 자동차 이제 매매상을 통해 갖고 하면 성능 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록표. 그게 전부 다 안 들어간 거예요. 행정조치를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그 새끼가 등록증 사진을 요구를 해갖고 제가 전송을 해줬잖아요. 다른 사람 피해자 2분은 그 새끼가 차를 사러 와가지고 지운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서 멀리도 아니고 아파트 화단이 있죠. 그 앞에 아파트 화단. 여기만 한 바퀴 싹 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고 혼자 했거든요. 2분 빠르게 당하신 분들은 그 화단 돌면서 다시방 열어가지고 등록증 사진 찍고 왔고 도찰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2명이 이전이 됐어요. 와, 이거 듣기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데. 월요일날 고소를 할 거예요. 고소를 해야지 사건 처리가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관할제. 한 명이 하는 거랑 5명이 하는 거랑은 또 틀리죠. 그리고 또 인천에서 접수했다가 거기 평택으로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왜 모이냐면은 그 사기친 놈이 소재지가 평택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첩이 돼갖고 모이고 있고요. 이첩됐다 그래갖고 내가 평택 경찰서에다 전화했더니 경찰관은 이런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귀찮은 것 같아요. 성의 없이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하고 내가 월요일에 한번 찾아갈게요 하고서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이게 청주가 그렇게 막 중고차 단지로 유명하거나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천 부천에서는 차로 뭔가 했다 그러면은 범죄고 이슈가 되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피해자들 보니까 어린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어리지는 않은데 93년생인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이게 사회에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막 당황해갖고 나한테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 피해액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겠죠. 차마다 틀리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다 의문점인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3번의 이전이 돌아가요. 3번의 이전이. 명의자 바꾸는 거죠. 맨 처음에
이라는 새끼가 다 그 새끼 맨 처음에 다 그 새끼 앞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2명을 더 거쳐가지고 취득세를 내면서 네. 왜 마지막 3번째 사람이 그 대출을 받아갖고 저기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게 계약서 쓸 때 예. 뭐 예를 들어 매매가 얼마 저기 해갖고 거기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예, 7%를. 그쵸. 예, 예. 근데 계약서 보니까는 제 차는 16년식 GLE 350이에요. 근데 거기 계약서 보니까는 505만 원의 계약서가 들어갔고 한 분은 20년식 CLS예요. 그 계약서에 보니까 105만 원 찍혀 있더라고요. 그거 알면서 하면은 수도권에서 다 빠꾸래요.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유, 근데 예. 여기서는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세금 낸 거 영수증 있잖아요. 청구된 예, 거. 그거 보니까 또 정상적으로 또 납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100얼마씩 해갖고. 예, 그렇죠. 그거는 최저가표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아무리 낮게 써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지금 의문점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의문점들이 좀 많아요. 아직까지 뭐 밝혀지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오시죠, 월요일날? 예, 도움 드릴 거 있거나 제가 차 쪽으로 뭔가 있으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는 게 낫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담당 형사, 맨 처음에 접하시는 형사분들도 모르시고. 그러면은 월요일날 뵈는 걸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1시까지 찾아뵙겠습니다. 가셔가지고 거기 좀 한번 엎어주세요. 막 난장 피는 것보다는 이유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대답을 하면 그거에 예.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경로로 피해를 당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신차를 주문을 해놓고 차량이 나올 때가 다가오니까 당연히 기존에 타던 차량을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어디고 다 올려놨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차량을 많이 수리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해놨는데 기왕 할 거 어차피 저희 스팸 말에는 아까우니까 그냥 뭐 저도 돈 100만 원 더 받으면 되고 뭐 아니면 뭐 기다리다가 안 되면 그냥 딜러한테 넘기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처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을 해놨는데 구매자라고 연락이 오고 해서 보러 오겠다. 그래서 차를 보고 갔는데 저는 그 사람이 와이프하고 상의한다 뭐 한다 해서 일주일 뭐 열흘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 짜증난다. 그냥 업자한테 차 나올 때 다 됐으니까 업자한테 넘기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든 하시니까 판매를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봤더니 차를 다시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등록을 했더니 차가 최근에 명의 변경 이력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 경우인가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위조서를 가지고 해서 이전을 하고 알게 됐고 인감이 없어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저의 추측으로는 조수석 캐비넷 안에 등록증을 찍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찍어간 사진으로 있더라고요. 피해자분께서는 그러면 등록증도 안 보여줬고 사진으로 전송도 한 적이 없는지. 저도 그게 시간이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요. 차를 등록증 같은 경우는 보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차를 물어보면 설명을 하고 뭐 해주고 차 보는 동안 피해 있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 등록증을 보여줬다 말았다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팩트는 등록증을 가지고 이전이 된것 같아요. 설사 제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안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저 스스로도 못 믿겠어요. 내가 진짜 매도용 인감이 끊어졌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어이가 없어서 광고를 내놓는데 직거래를 하시려고. 네. 근데 개인이셔 온 거죠? 네, 개인이라고 와이프하고 상의한대요. 상의를 한다고 시간을 벌고 갔는데 네. 운전을 꺾어버리고. 네. 안 보여줬어요. 등록증상에 그 거주지는 동호당 주택인 일치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방식이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 같은 게 있는 차는 그죠, 이전이 안 못하죠. 되니까. 못하죠.
나쁜 놈들이에요. 현금 차량만 하는 이유라 업무주에 하고 와서 다 하고서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상의한다는 게 이걸 내가 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들이 그 업체 사원증 가지고 뭐 원부를 떼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없는 걸로. 네, 다 확인하고 그리고 와서 명의자 몇 번 갈아치우고 저는 명의자도 안 알아치웠어요. 다 이랬거든? 한 번에 이전을 넣으면서 대출을 중고차 구입 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나서 이나 뭐 캐피털그랜드 이거를 말을 하고 불법 대출이다. 그리고 난 이게 불법 이전이다. 다 통보를 했더니 그 뒤부터 얘네들이 방법을 아예 갈아탄 겁니다. 네, 일단은 이 대출을 딴 데로 그러니까 차를 이제 빨리 이전을 자기 이름으로 쳐놓으면 이 차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뺐다가 이제 자기들이 대출을 받을 대상한테 넘기고 이제 차량 담보 대출이다. 중고차 구매 대출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여러 피해자들. 국토부 장관님이신 원희룡 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중고차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들 차량 등록증 사진 한 장으로 차량이 강제 이전된 사기를 당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캐피탈로 인해 저당이 걸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법령이 없어 지금 피해자분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님이신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 피해자분들과 한번 만나 사연을 들어보시고 해결 방안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말한 논리로 하면 모든 게 성립이 되고 보상이고 뭐고 다 해결이 되는데 제가 8월 16일 날 차량이 청주 사업소에서 이전이 됐고 그거를 경찰서를 통해서 이쪽에다가 확인 절차가 들어간 게 9월 25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발생했네. 9월 20일 이후. 네. 일지 이후에는 그런 그 사건이 제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소장님 차량이 만약에 차량을 내가 하려고 했더니 명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소장님은 그걸 입증을 바꿔보세요. 그걸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소장님께서도 차량을 운행하실 거 아니에요. 자가용을 이걸 매각을 하시려고 하셨어. 생각을. 그러고서 갔는데 차가 내 차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네, 솔직히 얘기하고 저희는 이런 규정을 딱 알기 때문에 하진 않죠. 선생님들만은 이렇게 하진 않죠. 제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 선생님은 어떤 그 판다고 이렇게 인터넷에나 아니면 그 저게 그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시니까 그러면 그런 매매 사이트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안 내놓죠. 그럼 어떻게 매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사이트에 등록하면 안 되겠네요. 된다는 얘기를 갖다 제가 네, 근데 그러니까 정작 이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다는 소장님이나 이 관계자분들은 그런 데도 하면 안 되네를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네. 그렇게 안 된다 그랬지 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개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네. 과정, 일말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하죠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본인은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자, 그거를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이슈가 된 이유가 누구도 몰라요. 네, 근데 자, 대중에는 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준 사람도 있고 하물며 저는 보내준 적도 없어요. 왜 근데 이게 진행이 됐냐? 우리가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할 때는 원본이 필요하거나 등록증 같은 경우도 사본이라 하더라도 우리 복사기나 이런 데다 정상적으로 이게 출력이 된 그게 필요하지 스치듯 지나가듯 찍은 사진으로는 이게 사실상은 한 번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가 삐뚤삐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매매 계약서랑 이전 등록 신청서에는 타이핑으로 했으니까 또렷하게 써져 있겠죠. 근데 형식상 등록증이 첨부가 됐을 뿐이지 사실상 제가 거기에 글자 하나 바꿔놓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미비한 서류를
그러면 자, 이런 서류가 막연한 인터넷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등록증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거로도 이전이 다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에서 가지고만 왔다면. 그럼 자, 이제 첫 번째, 청주시에서 잘못한 거는 이 일말에 단 하나의 이 의구심도 받지 않고 그냥 형식상 업무를 처리한 게 잘못한 거고, 그냥 서류가 구비가 다 돼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냥 처리하면 되지. 이게 첫 번째 실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통보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고지를 했고 인지를 시켰어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거는 뭐 이제 전됐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자.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자, 이 피해를 이 모든 거를 했을 때 이게 누가 피해가요? 그래도 뭐좀 완벽히 아니죠. 청주시가 사기당한 거죠. 청주시가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다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불법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갖다가 냈는데, 아니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일을 갖다가 처리를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규정에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규정대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게끔 누가 했어요? 규정을 갖다가 저희는 준수만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위조를 갖다가 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은 네. 인지를 했으면 거기서 우리가 저 등록을 안 해줬겠죠. 거부를 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해를 하셨다니까요. 그거는 더 이상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미 다 인지를 시켰거든요. 네? 답답하게 지금 소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9월 25일 날 피해자가 인지를 시켰어요. 너네들 이거 왜 해주냐. 근데 그 다음날 26일 날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서류 집었는데 똑같이 해줬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외에도 똑같이 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확인도 안 하시고 지금 11월인데 이거 뭐 하신 거야 그럼? 사실상 서류 작업상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결부된 거는 없어요. 저희한테 확인 전화를 하신 것도 없고 청주시 안에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청주시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 보고 해요. 이게 저희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등록을 갖다가 원형태로다가 네, 복귀를 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급선무죠. 네, 그게 우선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복구하는 거를 왜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거지 네. 어떤 뭐 불법을 갖다가 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네. 모르는 판결문을 네. 가지고 와야만 네. 보원을 해주겠다고 하셔요.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내용 자체가 공정성을 갖는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니네가 그래도 니네가 사기꾼인지 얘가 사기꾼인지 난 몰라, 이거밖에 안 되시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네. 선생님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 수사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네.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가 최대한 협조를 갖다가 해주고 있고.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하는 방향이 저희한테 사기 아니에요. 캐피탈한테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캐피탈한테 사기를 치기 위한 공문서를 발급을 받기까지가 이 행위인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기로도 고소를 못해요. 그럼 저희가 고소한 그 죄명은 공정문서 불실 기재예요. 그럼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될 부분은 누가 싸워야 될 부분일까요? 근데 왜 자꾸 청주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말한 논리로 하면 모든 게 성립이 되고 보상이고 뭐고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불실기재를 당한 주체는 청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청주시가 그런 공정문서 불실기재를 했기 때문에 발행한 서류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온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피해 주체가 저희가 걔네들한테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사실상 차도 못 받고 차도 막 안 받았는데 대출을 실행해서 돈까지 날려먹은 애들은 걔네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한 명도 고소하러 나온 애가 없어요.
이게 뭔 얘기를 뜻하는지 아세요? 얘네들도 세트라는 얘기예요. 저희 피해자분께서 이제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 이 소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 말씀을 해주시면 판결에 의해서 그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했을 때 9월 25일 이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소장님이 주실 수 있는 답변은 판결문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법으로 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와 같이 이렇게 어떤 사기를 당했을 때도 경찰서장 확인으로다가 그 원상 수요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지침을 좀 내려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진정 단계에 내려와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네요, 여기서는. 그 지침을 갖다가 뭐 좀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같이 한번 전 넣어놨어요. 민원을 넣어놨고 전화 상담도 해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가 떠넘기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는 정주시청에서 와서 하래요. 거기 국토부에 제가 민원을 넣고 전화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정주시청에 와서 먼저 하래요. 인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래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럼 일반 시민이 무슨 돈이 있어서 또 변호사를 또 1,0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하면 그 피해 보상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면 국가 배상에다가 또 그걸 청구를 하래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잘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 확인이 됐으면 그러면 원상 복구 돌리는 것도 아주 쉽게 돌아갈 텐데 그런 걸조차도 우리 보고 판결을 받아서 그래. 여기서도 그랬었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명이 변경돼 있는데 몰라. 모르고 그냥 집에서 차 잘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 직무유기인 거예요. 업무 태반이고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 담당자들은 9월 달부터 우리가 막 연락하고 했잖아요. 소장님은 보고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그 밑에 담당자들이 다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돼. 이런 중대한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월요일인데 얘네 주말에 또 얼마나 많이 사기쳤겠어요. 이게 돈 주기로 한 날 아침이에요. 저도 이거를 사장님 차를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는 건데 제가 지금 현금화를 90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몇 시까지 아까 말씀대로 4시까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말씀을 주세요. 저도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빨리 연락줄게요. 얘는 차 가격을 실제로 저희한테 해놓고 얼마씩 차를 사기로 했는지도 모르는 네, 모르죠. 저 캐피탈한테도 다 전화했거든요. 이거 25일 날짜로. 그러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캐피탈 쪽에서 경각심이 생기니까 대출을 함부로 안 해주는 뭐가 커트가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 제 다음부터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갔냐면 며칠 뒤부터 이분들은 명의를 가져가서 중고차 담보대출을 하는 거예요. 중고차 구매대출이 아니에요. 저는 제 거 차 중고 시세에 대해서 거의 다 땡겼어요. 많이 나와요, 중고차를 살 때는. 근데 담보대출은 작죠. 작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거는 다 2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몇 천인데. 이걸 피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풀어낼 방법을 지들이 찾는 애들이라고. 왜냐면 얘네들 진짜 들어갈 작심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대를 맨 게 고 그리고 사는 저한테는 나 시켜서 했다. 몰랐다. 내가 나도 알아볼게. 이렇게 하고서 끝난 뒤에도 이분들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해준 거라고. 3자 사기가 막히니까 이제 좀 소문이 나가지고 막히고 다 인지들을 하니까 방법을 바꾼 거야. 제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주시가 움직여주지 않는 맞아요. 없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저기 등록증 사기 때문에 요즘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 저도 그걸 7월 20일 날 한테 당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명의는 제 차는 아니고 이제 저랑 이제 친구 아버지랑 친구 어머니랑 같이 잡아온 차인데 예. 그거를 이제 잔존물이에요. 이제 테슬라 S백티 차량인데
4,800에 이제 매입을 따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등록증을 보내줬는데 7월 20일 날짜로 보내드렸는데 이제 7월 20일 날 저희한테 말하기를 구매자가 있긴 있는데 계약금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제 할부 같은 거 조회를 해봐야 되니 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록증을 제가 보내줬어요. 8월 초째 주까지 기다리다가 계약금 안 들어오니 사장님도 안 팔겠다. 이제 다른 잔존물 업체한테 밴드에 올려달라 하겠다. 그러더니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상쩍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이제 아는 형이 딜러를 하고 있어서 불러서 형이 이거 한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실제 와서 봐주세요. 이 형이 이제 공업사로 왔어요. 차가 있는 공업사로 왔는데 차가 이거 이전이 돼 있다. 7월 21일 이후로 28일까지 3번 이전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죠? 이래서 이제 뭐 원분과 갑분과 그거를 뭐 조회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딜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7월 20일 날 등록증을 줬는데 21일 날 차가 이전이 됐더라고요. 평택으로. 그리고 28일인가 20 며칠 날 누가 이제 저당이 잡혔더라고요. 차 다른 사람을 이전이 잘 터뜨렸구나. 그걸 알게 되고 이제 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언제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밀기만 하고 안 돼가지고 고소를 해놨어요. 사무소유주 동행죄, 뭐 공무소유주 동행죄랑 사기죄 이렇게 3개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계속 전화를 해보고 주변분한테 전화했는데 며칠 전에 구속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네,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제가 처음 들었을 때요. 수법이 옛날 잔존물 DB 작업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잔존물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쵸? 네. 아, 이 밴드에서 맞네. 사고차 매입 이걸 하시는. 저도 원래 잔존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그 잔존물을 원래 이제 잡아온 건데 이제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를 고쳐보신 분들도 많이 없고 이제 전자레인지 그쵸. 너무 엉망이라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잔존물로 이제 부품까지 포함해서 넘길라 했던 건데 이런 사단이 나고 지금 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보험사에. 사장님이 그러면 지금 시간이 꽤 되셨는데요. 그 상대방 캐피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미납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사장님도 불안하시겠네요, 그러면. 돈적인 거는 저는 별로 안 걸려있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랑 아버지가 좀 많이 걸려있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또 알아보니까 뭐 판결문까지 받고 뭐 이러면 이제 또 네, 이제 맞죠. 가능하다, 뭐 원상복귀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지체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랑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친구 아버지께서 뭐라도 해라. 그래서 진짜 뭣도 모르게 이제 잔존물을 이제 뭐 밴드 같은 거 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차를 매입을 한 건데 다 현금차만 되더라고요. 또 이게 강제 이전이 압류가 하나 없이. 압류 조항이 있으면 아예 건들 수가 없죠. 나이가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23살이에요. 와. 그럼 사장님도 지금 판결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재판 이제 경찰 조사도 아예 안 받으러 갔어요, 이 양반. 경찰 조사도 아예 계속 도망다니면서 경찰이랑 연락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도망다니다 알고 보니까 경찰 조사도 한 번 안 받았더라고요. 아, 그냥 계속 버팅기고 온 거구나.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구나. 네, 맞아요. 아, 그럼 엄청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빠르시네요. 네, 그 지인분이랑 전화를 했는데 그분 지인분이 지금 면회를 들어가고 있나 봐요. 유치장에 있다가 이제 구치소로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오늘가. 이제 접견을 다니는데 사건이 15개가 넘는데요. 그쵸. 피해자만 지금 꽤 많아요. 이거 등록증 사기가요? 예. 이게 청주가 맞잖아요. 맞아요. 도 저희가 갔었는데 그쪽에도 뭐 법적으로 뭐 잘못 걸릴 게 없다 하더라고요. 또 그냥 해달래서 해준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다 지금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애들은 다 피해자다. 자기도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다 이거예요. 그게 단골 멘트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피해자가 또 여러분이 또 계신 거네요. 예, 제가 지금 그 청주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그 자리에 4명이 계셨고요. 이 피해자분들이 아시는 것만 한 15명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뭐 도적으로도 솔직히 이제 뭐 친구 아빠고 이러고 힘드시겠지만 사기 당한 걸 자체가 맞죠. 네, 합의를 이제 뭐 조만조만한 거는 이제 보시려고 하신대요. 네, 그러겠죠.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1000단이 넘어가는 것들은 거진 이제 그런 거는 해결 못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캐피탈에 터쳤으니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판결문이 나와도 그게 이전이 되는 건가 해서요. 뭐 시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얘기 안 나왔나요? 혹시 저도 알아보진 않았는데. 시청 뭐 감사 뭐 다 왔었거든요. 딱히 뭐라고 딱 말을 못하고 시간을 달라 했는데 아직은 뭐 정확한 이런 답은 없죠. 결국엔 판결문이죠. 뭐 걔네도 왜 공론화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피해자분들 그 합의가 제일 관건인 거니까 한 명이 하는 거랑 10명이 하는 거랑은 또 틀린 거고. 접견 내용 좀 말 좀 해달라 이러니까 뭐 조만조만한 것들은 좀 뭐 이렇게 합의를 볼 의향은 있는데 큰 것들은 얘기가 아예 안 통한다 하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니까 판결문 하나 가지고 흔들어야겠네. 그쵸. 그거밖에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저장해놨다가 번호 결과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뭐 있으면 연락 한번 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차량 등록증 사기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지. 그 아직도 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기는 뭐라 그랬어 항상. 잠잠해질 때쯤 다시 하고 또 이슈화 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고 3차 사기처럼 계속 돌고 돌아요. 중고차 등록증 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중고차 강제 이전? 네. 자 보세요. 내가 차를 사러 왔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 뭐냐. 압류저당이 있어. 만약에 캐피탈로 사셨어. 그런 분들 거는 안 당해. 절대.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캐피탈이 압류저당이 없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 그러냐. 저당이 있어. 캐피탈로 샀어. 그럼 저당이 걸려있죠? 그러면 캐피탈이 우선이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만약에 이게 내 차야. 근데 개인 거래하려고 매입을 하면 로스가 크잖아. 중간에 죽어있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거래로 팔라 그래. 내가 현금차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쳐봤어. 근데 뭐 SK 엔카나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올렸어. 이 아예 범죄자라고 그래. 범죄자가 딱 조회 막 차를 한번 딱 조회 오무조회 딱 하면 이게 저당이 없구나. 그럼 이게 무표물이 되는 거야. 왜? 그럼 강제적 꺾을 수 있거든. 이거 없네? 알았어. 예, 고객님 차량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딱 날짜 왔어. 차 앞에 딱 와. 차를 먼저 막 보는 척해. 막 봐. 그래 놓고 차 이상이 없어. 이상 있으면 뭐 조금 깎겠지. 근데 그 의미가 없어. 얘는 깎을 뭐 의미가 없고. 다 쫙 봤어. 형님 저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이 시운전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의미 없는 거야 이건. 그냥 과정이 하나일 뿐. 왜 이 시운전을 하냐면 시운전 또는 실내를 본다 그래. 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여기에 등록증을 보관해. 거의 대부분. 그러면 시운전은 그냥 차에 타기 위한 거고 바로 등록증을 사진을 딱 찍어. 탁. 그런 다음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탁 넣어버리고 탁 닫아. 그런 다음에 이제 시운전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 딱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차까지 싹 마무리하고. 자, 하체 한번 봐. 사장님 차는 잘 봤고요. 여기서 이제 딜러의 성향이 나오지. 뭐 여기서 내일 뭐 산다는 사람이 있고. 사장님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차게 되면 연락 드릴게요. 차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 그래 놓고 아까 내가 뭐 했어? 등록증 사진 찍었잖아. 등록증 사진 찍은 걸로 이미 알아봐둔 구청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사진 뚝 넣고 뭐 사무장이 있으면 사무장한테 이거 다 주고 이전해주세요. 그러면 이 차주는 이전이 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거예요. 남의 차로 명의가 돌아갔는데 남의 명의로 돌아갔는데 난 모르고 남의 차를 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대출까지 받아요? 그래 놓고 명의자를 꺾었어. 상품명으로 먼저 꺾이겠지. 그런 다음에 난 뭘 하냐면 차는 나한테 없어. 명의만 내가 우리 사무실 거야. 그러면 옛날 DB 작업이라고 있었어. 사고차를 갖고 무사고인 것처럼 DB를 뽑아내고 걔한테 매달 얼마씩 주면서 입막음을 하는 거지. 계속 DB만 끌어다가 터뜨리는 거. 이게 잔존물의 DB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이랑 거의 비슷해. 거의. 내가 차가 없어? 근데 이 등록증만 나한테 있는 거야. 명의를 내 걸로 꺾었어. 동네 꼬마 하나 데리고 와서 야, 너 신용 좋아? 내가 매달 한 150 줄게. 그거 좀 너 명의로 한번 하자. 그래 놓고 이걸 명의를 끌어와가지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썼어. 이 돈 누구한테 있어? 이 돈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강제 이전하는 딜러. 명의만 얘한테 빌리고 얘한테 매달 몇백씩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 3천만 원씩 10대 정도 작업을 했네? 3억이면 나 부자 되는 거야. 이게 옛날에 유행하던 잔존물 DB 작업이랑 거의 흡사해. 근데 여기서 사진으로 강제 이전, 그러니까 사원증이 있고 사원증이 있으면 사진으로만으로도 매도인감이 없어도 이전을 돌릴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수도권은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학을 띄지. 요즘은 사건 사고가 원체 많았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거의 안 해. 근데 이걸 되는 구청을 찾아내서 거기서 이전을 돌려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한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 DB 작업, 잔존물 DB 작업을 사기 수법이 약간 변종된 거죠. 이건 문제죠. 항상 차를 판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매도인감 안 떼어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사진, 신분증 절대 함부로 주시면